지금 안 나가면 이제 계속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면 리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성원입니다. 저는 구강외과 전문이며 통합치외과 전문의로 지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주로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주변의 뼈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뼈 내부에서 혹이 커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환자한테는 제일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치아 때문에 생기는 낭종이 있고 치아가 아닌 것 때문에 생기는 낭종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치아 때문에 생기는 낭종들이 예후가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아닌, 치아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래 턱뼈라든지 위에 턱뼈 이런 데서 뼈가 녹고 있다든지 조직이 변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치아 때문에 생기는 건지 치아가 아닌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 대표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환자분들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구강외과 의사가 먼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낭종이 있습니다. 치아 신경이 감염이 돼서 치아 뿌리 끝에 생기는 낭종이 있고요. 다음에 조금 많이 생기는 낭종이, 흔하게 생기는 낭종이 사랑니, 요 머리죠, 머리.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라운 쪽으로 혹을 만들면서, 혹을 이렇게 만들면 생기는 낭종이 가장 대부분의 낭종들의 범주에 포함될 겁니다. 그 외에 뭐 세세하게 많은 뭐 악성과 양성을 나누는 중간적인 낭종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 치아 뿌리 쪽에 생기는 낭종, 사랑니 머리 쪽에 생기는 낭종, 두 가지가 거의 치과에서 많은 수술을 하고 있는 양동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아 낭종이라고 해서 수술밖에 없는 게 아니고 치아 뿌리 쪽에 생기는 낭종이다, 그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제대로 하고, 치아 뿌리 안에 있는 신경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감염이 없어진다면 낭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해서 낭종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인접 조직, 특히 뭐 상악동이라든지 아래쪽 신경 같은 데 크게 침범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술로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예방법은 없습니다. 치아 낭종, 치근당 낭종이라 하는데, 치아 뿌리 끝에 생기는 낭종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치아에 외상을 받았는데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안에 있는 신경이 오염이 돼서 썩어서 뿌리 끝에 혹이 생기는 건데, 그럴 경우도 환자분이 뭐 적절한 시기에 치과를 오셨다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잘 나을 수 있지만, 또 그게 또 너무 늦어진 경우에는 주변 치아 뿌리까지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뿌리 끝 염증 같은 경우, 낭종 같은 경우에 신경치료가 잘못된 경우에, 뭐 신경치료가 잘못됐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치아의 신경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아무리 신경치료를 잘 하시는 원장님이라 하더라도 100% 다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근당 낭종 같은 경우 신경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치근당 낭종이 생길 수 있는데 다시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하셔야지만 발견될 수가 있고, 너무 오랫동안 치과를 안 오시다가 아래 턱뼈랑 위 턱뼈가 다 녹아버려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워낙 치과도 많이 있고 조기 검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를 내원하셔 가지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특히 신경치료 받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사랑니가 있으신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